주배당 ETF로 큰 인기를 누렸던 울티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초고배당주 ETF의 잠재적 위험이 다 터져버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울티의 최근 부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ETF가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난 여름 울티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럼 울티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죠. 국내 투자자분들이 울티를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6월에서 8월인데요. 이때만 해도 울티는 6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11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4.5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이요 0.24%밖에 안 됩니다. 배당 받은 것까지 감안해도 지난 4개월 동안 겨우 원금을 유지한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상승이 막혀있는 커버드콜 ETF를 주식형 ETF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QQQ가 13.7% 올랐고요. ARKK가 19% 올랐으니까 커버드콜 ETF인 것 감안해도 많이 아쉬운 수익률입니다. 사실 8월까지는요, 울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프라이스 리턴 차트거든요. 매주 높은 분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분배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금이 유지가 되는데 연 80%가 넘는 수준의 배당이 매주 나온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8월부터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 1개월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승은 막혀 있고 하락은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중소형주 커버드콜 전략, 그리고 연 80%가 넘는 초고배당 정책, 이 두 가지가 하락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요, 울티의 펀드 플로우인데요. 최근에 자금 유출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1개월 순매도가 8억 달러입니다. 울티의 AUM이 21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울티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8억 달러 순유출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오히려 더 삽니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울티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7, 8월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오히려 매도를 한다? 울티에 실망한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울티가 극도로 부진한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인컴을 극대화하는 울티의 전략이요,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 100, S&P 500 대표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소형 성장주들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났고요. 울티가 직격탄을 맞았죠. 울티의 플레임은요, 일드맥스 울트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최우선의 운용 목표가 인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커버드콜 전략으로 최대한 많은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보다 테슬라 옵션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고요. 테슬라보다는 오클로의 옵션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울티가 옵션 전략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기본 큰 틀에서는 커버드콜이고요. 이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을 선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낮아져서 기대한 만큼의 인컴이 안 나온다. 그 종목은요,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편출을 시켜버려요. 현재 울티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울티 분석 영상을 처음 올려드린 게 지난 7월 15일인데 그때와 지금의 울티 구성 종목을 비교해 보니까 5종목을 빼고요,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울티 구성 종목을 열어봤는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4개월 전에도 중소형 성장주 약세 국면에서 취약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하락장에서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바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좋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 개별 종목들의 옵션 프리미엄이 낮아집니다. 그럼 울티는 더 높은 인컴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종목들, 변동성이 더 높은 종목들을 편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종목들을 다시 보시면 코어 위브, 힘센허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울티 주가가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분배금이 크게 줄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중소형주들을 신규로 편입한 덕분에요. 높은 인컴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서 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가 돼버린 겁니다. 하락장이 오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냥 하락이 아니라 급락장이 와버린 거죠. 울티의 주가 급락이 더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배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2025년 7월 17일 주당 분배금이 0.103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분배금이요 0.0788달러예요. 분배금 지급 당시 분배율을 단순히 연환산 해보면 분배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배금이 무려 23.8%가 줄어들었죠. 분배율은 그대로인데 분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배금은 나부의 분배율을 곱한 건데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분배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일리맥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 개별 ETF들의 분배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기저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는 것은 분배율이 아니라 분배금이죠. 분배율만 높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통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받겠지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실 겁니다. 주가가 녹아내리면 월배당 ETF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 그 가정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예시를 만들어 본 건데 내가 ETF를 매수할 때만 해도 주당 5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당 2.5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 분배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배금이 주당 1.5달러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1.5달러의 배당금을 가정하고 미래를 준비한 분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울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질문 최근에 주셨는데요. 지난 7월 15일 울티 분석 영상 처음 올려드렸을 때 사용했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시에요. 굉장히 높은 인컴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인컴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ETF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울티에 대한 의견,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것 없습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어서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분배금 받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큰 폭의 손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분배금 재투자를 통해서요. 뭔가 반전을 마련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울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더 사야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상승이 제한되는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울티의 주가가요. 다시 6달러까지 갈 확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운용 전략을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티로 나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주식수 늘려서 배당 더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요. 분명히 예전 같지가 않아요. AI 버블 논란이 일어나면서 중소형 성장주가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중소형 성장주한테 치명적인 하락장이 한 번 더 온다? 그 뒤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울티를 놓아줄 수 없는 분들에게 제안드리는 저의 방법은 성장주를 신규 매수하는 겁니다. 울티가요, 기초자산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긴 한데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울티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성장주 반등 국면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시려면 성장주 ETF를 신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전 울티 관련 영상에서 제가 울티와 함께 ARKK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ARKK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QQQ도 괜찮고요. 리스크를 더 감내할 수 있다. 보다 공격적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를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티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이런 ETF들을 같이 보유를 하시면 상승장에서 울티는 못 올라가지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자본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티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성장주 ETF를 같이 활용하는 전략을 보다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월배당 ETF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울티뿐만 아니라
미스티를 포함한 일디맥스 ETF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급락장에서 대체로 부진한데요. 일디맥스의 부진이 다른 월배당 커버콜 ETF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도 됩니다.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액티브 커버콜 ETF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내 상장 데일리 옵션 커버콜 ETF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역시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하락장이 오면요 같이 빠집니다. 올해 4월 급락장에서 다들 하락 경험하셨을 거예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데일리 옵션 커버콜 옵션 전략 모두 다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 상승에 꽤나 높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울티나 LDMX처럼 분배율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상방에 막혀있는 커버콜도 아니기 때문에 일디맥스의 사례를 똑같이 대입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울티가 주는 교훈 너무나 명확합니다. 월배당 ETF 선택의 기준 높은 월배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울티뿐만 아니라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월배당 ETF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